기사수첩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죠.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 드라마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시즌3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그냥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시즌 1, 2에 다 출연했던 배우를 모시고 직접 그분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얘기를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자, 기대를 해주시죠. 자, 먼저 그럼 그 배우분 모시겠습니다. 접니다. 여러분 낚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즌 1, 2 다 출연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팬도 여러 층이거든요. 10팬이요. 남편분이 이혼 요구하셨다고요? 네. 어떤 사유로요? 주연급 배우 제외하고 시즌 1, 2 다 출연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네이버 보면은요, 이 드라마 할 때 댓글창이 막 올라가는데 그거를 보던 지인이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셨어요. 진짜 기자 아니야? 안진용이 저기서 왜 나와? 영탁 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왜 출연을 했냐고요? 기자, 극중 기자 역할이고 단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기자가 나와서 보여주면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안이 오고 제가 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NG를 냈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저 NG 별로 안 냈습니다. 왜냐고요? NG 낼 만한 대사도 별로 없었어요. NG 내면 이상한 거죠. 또 하나 궁금하시죠? 제가 시즌3에도 나오냐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는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3 얘기 시작해 볼게요. 이 결사곡, 임성환 작가의 6년 만에 컴백작이었습니다. 시즌2는 4.9%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16.6%로 끝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모든 종편 드라마를 통틀어서 역대 3위입니다. 1위가 부부의 세계였고 2위가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기존 3위였던 이태원 클라스를 밀어내고 16.6%로 결사곡이 3위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16.6%가 나오던 마지막 회에 이런 자막이 붙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즌3.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가장 궁금한 거, 시즌3 언제 하나? 드라마가 끝난 후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년 6월에 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내년 2월에 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2월이 유력합니다. 물론 이 역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드라마라는 게 이게 스케줄 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편성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1이 올해 2월 전후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시기에 맞춰서 내년 2월에는 방송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르면은 10월 정도, 올해 10월 정도에는 촬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3 얘기, 마지막 회 자막에 딱 붙으니까는 인기가 좋으니까 갑자기 결정됐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결정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제작사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취재를 하면서 시즌2 들어갈 때도 이미 시즌3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임성환 작가님과 계약을 맺고 들어갈 때 임성환 작가는 이미 시즌대 드라마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고요. 자, 따지고 보면요, 임성환 작가의 기존 작품들 몇 부작이죠? 주말극 50부작씩 했습니다. 50부작을 끌고 갈 이야기를 만들어 놔요. 게다가 공백 기간이 몇 년이죠? 6년이었죠. 제작사 안영주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미 작품 구상도 너무 많고 6년 동안 쉰 게 아니라 재충전, 아이템을 모으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즌1 16부, 시즌2 16부, 시즌3까지 하면 또 16부. 그럼 총 몇 부작이죠? 48부작. 기존 임성환 작가의 패턴대로 만들어 놨다면 시즌3까지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뒤에 할 얘기를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참 이 과정에서 저는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드라마 시장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시즌 1이 잘 안 되면 시즌 2는 못 가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시즌 2가 안 되면 시즌 3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즌 1이 시작하자마자 4부 만에 시즌 2가 결정이 됐습니다. 첫 회가 TV조선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찍었고요. 10%까지 상승을 했고요. 시즌 2는 4.9%로 시작하고 내내 상승 곡선만 그렸습니다. 이 와중에 펜트하우스와의 희비 쌍곡선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펜트하우스도 현재 이제 시즌 3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회가 결사곡이 16.6%였죠. 그 해당 시기에 방송된 펜트하우스의 시청률은 15.5%였어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결사곡 시즌 3는 급조된, 갑작스럽게 준비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드라마가 기획될 때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궁금증. 마지막 새로운 새 커플. 사실인가 상상인가? 마지막에 완전히 전복이 됐습니다. 사피영과 서동마, 송원과 서반, 아미와 판사연. 기존 서사에서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새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송원과 서반은 살짝 기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잘 어울리고 이어질 것 같다라는 댓글 반응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커플은 좀 의외였죠. 이 사피영은 서반하고는 그래도 같이 라디오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동생인 서동마를 사피영에게 소개시켜 준 게 아닌가, 어떤 오작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미 판사연은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지. 그래서 이 장면, 실제일까 상상일까? 자, 이 장면은 상상일지 현실일지 여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임성한 작가만 알고 있겠죠. 이게 시즌3 대본이 아직 안 나왔대요. 제가 대본이 나왔다고 하면은 올드스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대본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오로지 임성한 작가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즌 막판에 와서 시즌2 막판에 갑자기 이 얘기를 바꾼 건 아니라고 해요. 임성한 작가 작품의 현장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쪽대본이 없습니다. 항상 완결된 대본만 나와요. 결국 모든 이야기의 구상을 끝내 놓은 다음에 촬영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간에 쪽대본 날리면서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요, 저는 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시즌 1 이야기가 그들이 왜 바람을 피게 됐는지,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풀어놨고요. 시즌 2에서는 그들의 불륜이 들통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권선징악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3는 제가 볼 때 새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 갈등 구조가 한번 끝난 거죠. 이혼할 커플들 이혼했고 파탄날 가정들 다 파탄 났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뭐 재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 안에서 반전 코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제 생각은 새 판입니다. 인간 구도가 그래요. 같은 사람 안에서 이야기를 새롭게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새롭지가 않아요. 뻔해지고. 하지만 새로운 인간 구도가 생기면 얘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 판이 짜여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세 커플의 얘기 모두 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드라마 권선징악이 되게 명확한 편입니다. 불륜 커플, 송원 판사연, 아미 신유신, 남가빈 박혜륜. 셋 다 안 됐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요, 불륜 조장이 아니라 불륜을 하면 안 된다. 불륜을 하면 이런 결말을 맞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미랑 판사연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미는 판사연이 부혜령과 이혼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미가 판사연과 어떤 불륜 상황을 조장하진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송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아미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드라마 막판 촬영이 정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해요. 배우들도 결말을 완전히 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 이 새로운 새 커플이 탄생하는 장면은 그 해당 배우들만 알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 역시 전해 듣고 충격을 받거나 이 마지막 회 본방송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건 12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부 기억하시죠? 사피형과 신유진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70분. 이거 기네스북감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60분짜리 2인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넘어선 거죠. 그런데 시청률이 12.5%. 저도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방송되기 전에 야, 그게 가능해? 시청률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공감을 하게 되고 가끔은 화도 나게 되고 여기서 그 명대사가 나오죠. 신유신의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좀 했어.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좀 했어.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좀 했어. 라는 그 대사가 나오죠. 자, 이 대본을 그대로 찍고 내보낼 수 있었던 것도 임성원 작가였기에 가능을 하고요. 이 작품이 끝나고 박주미 씨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대본은요, 진짜 박주미 씨랑 이태곤 둘만 받았대요. 매니저를 통해서도 아니고 두 사람의 개인 메일로 작가님이 송고를 해줬다고 해요.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 거죠. 박주미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비밀리에 5일 동안 촬영을 했다. 대본 역시 나와 이태곤 딱 둘만 받았다. 배우로서 놓칠 수 없는 기여였고 영광이었다. 이스라엘의 60분물 2인극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던데 우리가 그 기록을 넘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마치 학력고사를 치른 후 점수와 상관없이 홀가분해진 고3 수험상의 기분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행간을 읽어야죠. 우린 뭘 알 수 있나요? 박주미 씨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를 치르고선 박주미 씨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고3 수험생의 기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결사곡의 핵심은 대사입니다. 대사. 결사곡의 소재는 뭐죠? 불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은 소위 말하는 막장이라는 코드는 많지 않았어요. 불륜이지만 그 불륜 커플들이 침대에서 진한 배드신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결국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불륜을 겪는 커플, 부부, 가정이 어떠한 파탄의 길을 겪게 되는지, 어떤 아픔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지를 대사를 통해서 굉장히 내밀하게, 면밀하게 지켜본 그런 작품이었죠. 그래서 박주미 씨를 비롯해서 이 참여했던 배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멀리 있는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집 부부가 불륜으로 파탄이라는 얘기를 마치 반상회에서 듣는 느낌.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막장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3 언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3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